이야기가 나오냐? 이철규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이 동맹, 나이 체제라는 말이야. 나이 체제. 나경원과 이철규의 만남, 체제. 나경원은 비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핍박을 받은 건 맞으니까 비윤이란 말이에요. 비윤, 중진에.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경원 하고 원내대표로 이철규 해서 마치 이철규가 돌아오면은 다시 이 당이 친윤 부대가 된 것 같지만 나경원이 당대표 하면은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비윤의 나경원과 친윤의 이철규가 같이 하자. 막 그런 식의 지금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나이연대. 나이연대. 그런데 이 나이연대에 대해서 나경원이 오늘 입장을 얘기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웃지요. 개소리 하지 마. 오늘 나경원이 김현정 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김현정이 물어요. 지금 나이연대 말 나온다. 나경원이 대표, 이철규가 원내대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 나경원이 당대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거는 예전에 김장연대, 뭐냐면은 김기현과 장제원 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김기현과 장제원인데 김기현은 완전히 그냥 뭐 아부만 떠는 놈인데 김기현이 좀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철저한 친윤이었던 김기현, 아니 친윤이었던 장제원 원내대표 아니었죠. 장제원, 그리고 당대표 조절하는 김기현이 손잡아가지고 당을 좀 이끌자. 아마 김장연대 이런 거 비추어서 말 나오는 것 같은데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없으셨죠. 한 5% 나왔나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예전에 김장연대에 나왔었는데 김기현은 지지율이 안 나왔던 사람이잖아. 나 나경원이야. 지금 나하고 김기현하고 같이 보는 거야? 김기현은 지 힘으로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 합치면 유승민,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였거든요? 근데 유승민의 약점이 뭐냐면 당내 기반이 없고 당내에서 인기가 없어. 그래서 당내에서 압도적인 1위가 누구였어요? 나경원이었어요. 압도적인 1위가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김기현은 저기 꼬랑지에 있던 새끼였어. 근데 그런 김기현이를 억지로 당대표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친윤이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김기현이 그냥 뭐였어? 뭐 의미가 있어? 그냥 바지였지. 근데 지금 나경원한테 그때처럼 나경원과 이철규 연대 얘기하니까 나경원이 짜증이 나는 거죠. 야, 그거는 지지율도 안 나오고 깜냥도 안 되는 김기현이가 당대표 하려 보니까 장제원하고 손잡은 거지. 나 나경원이야. 나경원. 지금 내가 얼마나 지지율이 높은데 나경원. 실제로 지금 나경원이 여러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4선인가? 4선이야 5선이야 올라갔고 나경원 완전 부활했지요. 근데 나경원이 근데 이철규하고 왜 해? 이철규가 뭐가 아쉬워서. 물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관계 없으니까요. 이준석도 됐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 지방 목소리가 압도적이니까 이철규 될 수도 있어. 나경원이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당대표 나경원이 나갈 때 영남 의원들 목소리 필요 없거든요. 당대표 당에서 주는 건데 나경원 개인기로 충분히 할 수 있지. 나경원이 신경도 안 쓰죠. 이철규와 연대한다고? 그냥 웃겠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경원이 당대표 나오면은 나이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늘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나 놀랬어. 나경원이 한 방 있다 본 거. 나경원이 뭐 당대표 나오고 이철규 원내대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좀 결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
박강원 원내대표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결이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비윤의 나경원, 그리고 완전 친윤의 누굽니까? 이철규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긴장 관계를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오늘 나경원이 인구 절벽 충정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그 포럼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기조연설에서 나경원이 뭘 발표했냐? 내가 다음 국회에서 나경원 1호 법안으로 뭘 하겠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가 추진하겠다. 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야, 이거는 엄청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아니, 인구절벽 문제 나왔으니까 저출산 해법으로 나경원이 이거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요번에 1호로 추진하겠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이 저출산 문제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걸 넘어서는 거죠. 훨씬. 나경원이 오늘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한테 국가에서 대출을 해줘. 3천만 원,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싸게.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그 대출금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헝가리는 그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나경원이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왜 놀랐냐면요. 나경원이 이 얘기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작년 2023년 1월 5일 날 기자클럽과 그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이때 나경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부위원장. 다 기억나시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그 밑에가 부위원장입니다. 장관급이에요. 윤석열이 장관급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죠. 나경원한테 아주 큰 자리 2개를 줬어요. 윤석열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하나하고 환경특사 자리를 줬습니다. 2개 줬어, 2개. 둘 다 장관급이야. 이거 왜 준 겁니까? 이거 왜 준 거냐면 나경원 입혀서 준 게 아니고 나경원한테 당시에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준 거예요. 왜? 전당대회. 작년에 했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줄 수 있는 당대표니까 그때도 나가지 마. 그때 윤석열, 친윤이 점 찍어 놓은 김기현 안식거리니까 너 나가지 마. 지금 그거 하려고 자리를 준 거였거든요. 근데 나경원은 고령사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특사 하면서도 계속 전당대회 나갈 마음이 있었죠. 있었어. 대통령실이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경원이 어떤 사고를 치냐. 사실 사고가 아니지. 1월 5일날 기자들 앞에서 뭘 발표하냐면 본인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그 기자들이 물어봐. 대책으로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나경원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해요. 헝가리에서 아까 말했죠. 그 신혼부부에게 우리나라 하나로 약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대주고 첫째를 낳으면은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헝가리에서 결혼율이 20%가 오랐대. 20%가. 대박 아닙니까? 결혼하면 4천만 원 주는 거니까. 우리 돈으로 4천만 원도 작은 돈 아니지만 헝가리에서는 훨씬 더 큰 돈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에서 나올 수 없는, 보수에서는 돈 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경원이 그때 이거 갖고
비판을 받았어요.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이 갑자기 입장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나경원 개인의 입장이다. 막 그런 식으로. 나경원의 아니 부위원장이 발표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그냥 막 깔아뭉갰어. 나경원 유감이다. 왜 네 마음대로 이런 거 얘기해? 이건 네 개인 입장이야. 막 그랬어. 돈도 없어. 막 그랬어.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어요.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오늘 했던 말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똑같이 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단히 실망스럽다. 뭐냐면 어떻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냐. 이거 부적절하다. 그리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얘기했으면 닥치고 있어야지. 좀 더 생각하겠다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논의해서 정책을 결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 거짓말이 어떻게 알아? 나경원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발표한 거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나경원을 거짓말쟁이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정책 발표를 공개 반박한 것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것이 지금 나경원 관련해가지고 정책 비판하는 게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대통령실이 고위 관계자가 당대표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다. 딱 대놓고 나경원이 무슨 당대표야. 자격이 안 돼. 딱 그렇게 말해버려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 나 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고 말고는 대통령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정부 조직과 정책을 자기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전당대회에 개입할 의사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경원이가 지금 자기 직책을 이용해갖고 정책을 발표하는 척하면서 그걸 가지고 본인 정치 지금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 하려고 지금 당대표 때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자기 직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막 비판을 막 해. 이렇게 비판이 막 있으니까 나경원이가 입장이 나갔어요. 10일 날. 뭐라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직에 물러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당시에 나경원은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당심 1위였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는 상태였는데 부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대통령실이 나경원한테 원하는 거는 나경원이 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정책을 발표했어. 넌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얘기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책임지고 그만둘게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는 겁니까? 전당대회 관심 없어요. 안 나갈 겁니다. 고령사회 부위원장 역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나경원한테 전당대회 나가지 마.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그거 계속 압박하려고 그거 갖고 지금 계속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핑계로 지금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는 헝가리식 대책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관심도 없어. 얘네들은요. 다만 나경원이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니까 야 나경원 전당대회 꿈도 꾸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는데 나경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나경원이 어떻게 몰라. 우리도 아는데. 근데 나경원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그러면 내가 부위원장직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안 하고 전당대회 나갈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이때
이게 제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짓을 하냐? 나경원을 해임시켜버려요. 해임시켜버려. 야, 정말 이 정부는요, 윤석열 정부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나도 유치하고 정말 그냥 유아기적인 정부죠. 나경원이 1월 10일 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했잖아. 그리고 사표를 냈어. 13일 날 오전에 사표를 냈어. 그러면 사표를 수리하면 돼. 그런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어떡하냐? 대통령이 해임시켜버려요. 그냥 잘라버려.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 사실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 내가 사표를 냈는데,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표 수리하고 그냥 그만두게 하면 되잖아. 근데 사표 안 받고요. 야, 사표를 내, 씨발? 너는 해임이야. 하고 해임시켜버려요, 그냥. 이거 엄청 모욕적인 거죠. 엄청 모욕적인 거지. 여기 써있잖아. 지난 10일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 참모실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에 서면으로 사실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굳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굳이 해임을 시켜. 야, 정말 대박이죠.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근데 나경원이 바로 입장이 나오죠.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바싹 엎드리네? 근데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월 13일이거든요. 1월 13일. 윤석열이 해임한 그날 딱 올린 건데 1월 13일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아마 조금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4일 후 1월 17일 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근데 뭐라고 글을 올리냐? 대통령이 해임한 거 그 뜻을 존중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 당대표 나갈 거야. 그 말이죠. 윤석열이가 사표 안 받고 해임시켜버린 거는 대통령이 엄청 화났어. 엄청 경로했어. 나경원 당대표 나가지 마 라고 경고한 거거든요. 나경원이 처음에는 좀 겁먹은 듯이 있었는데 본인은 4일 있다가 갑자기 아무래도 이거는 윤석열한테 그 간신들이 전달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당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뜻을 전하는 당대표가 필요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거는 아예 대놓고 나는 당대표 나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 되는 거야. 대박.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연판장.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갖고 나경원을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하냐? 48명이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죠. 나경원 부위원장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나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우리 초선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맡겨진 2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물었는데도 참모들의 이관계 탓으로 돌렸다. 나 전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는 것이냐? 지금 뭐 나경원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누군가 이간질한다 그러는데, 우리 친애하는 윤석열 각하가 그런 이간질에 휘둘리는 사람이야? 이게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나.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다. 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허님을 파탄내며 당과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직전 지도부의 실패를 벌써 잊었느냐? 누굽니까? 이준석 지도부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나 전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 있느냐?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하면서 막 지랄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경원이 어떡합니까? 그냥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해요. 안 나가겠다. 그리고 그냥 운둔해버리죠. 운둔해버려. 야, 이거 진짜 모욕적인 거지.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1년 4개월, 5개월이 지나서 나경원이 동작구에서 또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막 나경원 당대표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대표 나경원 나오면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나경원이 당대표 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내가 다음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뭘 하겠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이건 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야,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핑계로 그 엄청난 1년 전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초선 의원들 50명 이상이 이거 갖고 너 어떻게 이런 거 할 수가 있어? 난리 쳤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바뀐 게 뭐가 있어? 정권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그대로 있어요. 국무총리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초선 의원들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그 초선들 요번에 당선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이 이렇게 헝가리식 해법 1호 법안 추진한다고 하면 난리 쳐야죠. 야, 아직 정책 못 살았어? 대통령실이라든가 진짜로 이게 문제여갖고 비판했으면 그때 이거 돈 많이 든다, 문제 많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이거 비판 나와야지. 대통령실이 사실은 자기들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거든. 부정하는 거거든. 그럼 대통령실이 유감이다. 아니 이거 1년 전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또 초선들 이거 갖고 비판했잖아. 그러면 지금 나와가지고 나경원 이거 지금 대통령실 엿먹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거 할 수가 있어? 비판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해. 비판을 아무도 안 해요. 나경원 오히려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일 때 이거 헝가리 해법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와 다르다면서 비판한 것 중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 금융시장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금리인 5%의 차익인 4%를 부담하면 된다. 12, 16조밖에 안 든다. 감당할 수 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박이죠. 전 이게 제가 물론 제목을 나경원의 복수라고 좀 오버해서 쓰긴 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능하고 1년 전에 얼마나 개념 없이 행동했는지 그거 정면으로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야, 1년 전에 내가 이거 했다고 나를 그렇게 조리돌림했지? 또 한번 또 해봐. 자신 있어? 또 해봐. 돌아온 나경원. 나경원이 아예 이거를 갖고 1호 법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나는 뭐냐? 윤석열은 더 이상 나경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볼 때 안중이 없다. 시선 밖에 있는 거죠. 안중이 없어요. 더 이상 너희들 눈치 안 본다는 거죠. 나경원이나 안철수 아마 전당대회 안철수는 안 나온다고 했고 나경원은 나올 수도 있는데 나경원 지도부가 오면은 윤석열 넌 내 안중이 없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계속 당무 개입 하려고 할 거예요. 당대표건 원내대표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1년 전에 김기현 지도부 세울 때처럼 그렇게 국힘당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국힘당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저는 그런데 윤석열 그 일파들이 좀 더 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활약을 해야 돼. 이철규도 반드시 원내대표 됐으면 좋겠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더 시끌시끌 해야죠. 시끌시끌 해야지. 하여간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경원은 제가 나경원을 응원하거나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나경원은 분명하게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나한테 윤석열은 더 이상 안중이 없다. 안중이 없다. 그래서 진짜로 다음 국회 때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만한 게 특검이라든가 그런 것들 민주당 지도부가 좀 잘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윤석열이 200석이 안 되지만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지만 윤석열이 뭔가 특검이라든가 법안들 거부했을 때 재결할 때 200석이 정말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지도부가 잘 들어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떨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음 국회 때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을 지 멋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었고 윤석열의 레임덕은 지금 분명히 확실하게 이미 시작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재밌는 이슈였어요.